명승건 TV에는 송출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 TV는 아마 몇 분 안 계셔갖고. 박스 씨나 오디오는 끝. 지금부터 소리 나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리 나간대요. 그리고 비온 뒤 이제 송출 시작하겠습니다. 홍해걸 박사님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구경해 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해명할 거 있으면 중간에 해명 좀 와서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야 재밌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야. 서 있어도 돼요. 계속 서 있으세요 그러면. 약간 뒤에 데코레이션이 되는. 그렇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라고 빠질게요. 하이 요걸 오는 거네. 큐. 네. 자 한번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비욘디 스타일인데? 뭐 우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명승 스타일 뭔데요? 우리 그 로마여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지승호. 명승관의 열성. 인터뷰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채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군요. 다시 합시다. 다시. 자 시작. 지승호. 명승관의 열성? 빡센 인터뷰쇼. 잘 따라하죠? 근데 왜 중간에 사실 지승호 명승관의 빡센 인터뷰쇼예요. 미안해. 그럼 다시 해요. 이 빡세를 이제 빡세단으로 이해를 원래 해야 되거든요. 빡센 인터뷰. 네. 중의적인 의미죠. 중의적인 이미지.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지승호, 명승건, 여예스대 빡세 인터뷰쇼.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게 그럼 개편이 4명이서 이제 하는 건가요, 이제? 내가 또 들어갔다가 네. 했구나. 우리 그래서- 베리타스 주님. 네, 반갑습니다. 베리타스 주님. 딸기팔공님. 딸기팔공님 또 오셨고. 네, 딸기팔공님도 반갑습니다. 오셨고. 와, 네 딸기팔공도 인사도 감사해요. 자, 오늘 이게 몇 회인가요, 이제? 10회입니다. 10회죠, 10회. 네, 지승호 명승관의 빡센 인터뷰쇼. 벌써 10회입니다. 자, 우리가 마의 7회를 잘 넘어갔었죠? 네. 옛날에. 잘 안 넘어가셨잖아요. 두 분 또 싸우시고. 예. 싸웠나? 기억이 없습니다. 저랑 싸운 것 네, 같아요. 그렇지. 그거를 빡세랑 싸웠었지, 참. 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10회까지 안착했는데, 오늘 특별 손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긴장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랑 또 혹시라도 말다툼을 할까봐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시는 분인데, 말다툼 안 합니다. 아니, 나는 왜 안방 와서 싸우려고 그러지? 안방? 여기가 우리 안방이에요. 우리가 잠시 그 스튜디오만을 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머, 세상에 제가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말을 못 해보긴 처음. 네, 이제부터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지승호 명승관의 빡센 인터뷰쇼 특별 게스트 10회 손님, 여에스더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방학 박사 여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셔야죠. 뭐요? 에스더 포뮬러 대표? 또 있고요. 또? 예, 가정의학 전문의. 그렇죠. 오케이. 우리는 그거 항상 네. 얘기해야 됩니다. 예방학 박사, 가정의학 전문의 여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더스트님, 쿡마마님 네, 들어주셔서 더스트님, 감사해요. 경품의 신, 쿡마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피디님,
박사님이 박스 CD 주신다고 했어요. 비욘디 주소로 주소 보낼게요. 네, 아 그러면 되겠군요. 예, 이거 예. 우리가 계속 제가- 잊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선물 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꼭 드려야 미뤘습니다. 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가 꼭 사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텝이 거의 없어요. 저 혼자 근데 주소가 안 제작하고 제가- 섭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 PD님한테 주소 준다고 주소 했어요. 주세요. 오늘 안 네. 그래도 제가 주소를 받았어요. 여기다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네. 비욘디에서 저 CD 발명 보내드리려고 걸로 했습니다.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 식탐의 재앙님 네. 반갑습니다. 아 에스더 TV도 있죠. 하시는 거. 있는데 에스터 TV에 지금 누가 들어왔을까요? 싱 PD 것 같아요. 음. 우리 싱아 PD 그 관리 구독자가 몇 명 정도십니까? 2,000명밖에 안 돼요. 와 그래도 뭐 우리는 220명인데. 저희보다 그래요? 동안하죠. 네. 근데 지금 이거 송출하는 명승건 TV는 그나마 2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3개월, 4개월째 2만 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순서 뭐죠? 바로 박스앤 인터뷰. 박스앤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좀 까먹은 것 같아요. 자, 박스앤 프로필, 박스앤 프로필 프로필. 시간입니다. 오늘 정말 짧게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뭐, 꼭 짧을 필요 없어요. 오늘 재밌게, 정말, 오늘은 정말 재미있게 짧게 길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짧게 재미없으면 안 돼. 보세요. 엄청 짧고 텍스트도 아, 좀 굵고. 길게 준비해 주셔야죠. 어머 섭섭해라. 그러니까 아니 섭섭한데? 왜냐면 제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집 안방 와서 뭐 이렇게 길게 주저주저로 잠깐만, 말하는 게 안방은 아니, 우리 그게 아니- 지소명소는 박스 인터뷰 쇼가 네. 안방이에요. 우린 자리를 살짝 빌린 것 뿐이지. 그런가요? 우리 주인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 빡센 이런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짧게 하면 섭섭해요. 아, 그렇지. 그러면 계속 하세요. 네, 늘려보세요. 길게.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야 되는데 또박또박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 말이 죽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여에스더 그녀는 누구인가? 와! 대한민국의 의사시고요. 가정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박사, 그리고 방송인, 사업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직업이 틀린 거 이렇게- 있나요 여기서 혹시? 없어요. 빠진 거 혹시 없습니까? 빠진 건 많지만 지적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적해 주세요. 이런 게 재미예요. 아니 끝까지도 안 하는데 아니 맞아, 중간 맞아. 중간에 해줘야 돼. 우리가 까먹을까 봐. 아니, 지금 또 뭐 거짓말. 없어요? 네? 직업 뭐 없어요 혹시? 그리고 현재 철없는 홍해걸의 남편. 사이에 또 스라의 이남이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27 아 연년생인가요? 연년생 사내아이 들려. 그 군대를 갔다 왔나요? 군대 다 갔다 왔죠. 오, 축하해요. 군대 갔다 왔고요. 네. 육군 쫄병으로 갔다 와서 이제 대학 복학했어요. 휴, 군대 보내서 너무 다행이다. 군대 그죠? 가야죠. 아니, 저희는요, 제가 자랑하자면 저희 시아버님도 그 월남 월남용사. 통역 네. 참전 용사로 오, 저기 훌륭하시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남편도 갔다 와서 물론 허리 디스크가 터지긴 했지만 네네네네. 저희 도련님도 군에 가서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아. 우리 큰 아들도 신성한 아니, 그거- 국방의 의무를 전부 다 완수를 했군요. 네. 군대만 가면 왜 이렇게 다쳐서 나오는 제가 찾아봤더니요 디스크도 약간 탔거나 그것도 그런 이전- 약간 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만 무사히 그래도 우리 큰아들 아주 건강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남자가- 그 핵심은 우리 홍해걸 박사님 그리고 여에스더 박사님의 집안은 다 군 공무를 완수를 했다. 네. 뭐 돈으로 빼거나 백으로 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럼요. 우리 네. 둘째 아들은요. 이런 말 자꾸 해도 되나? 막 네. 포천에서 완전 생고생했어요. 아 포천. 포천 거기서. 네. 예.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일반 병사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쫄병이라고 그러니까 식탐 회장님이 육군 쫄병 크크크 뭐 이렇게 이거 했네. 쫄병 맞는데. 쫄병이라는 표현은 이게 약간 낮은 그 왜 이병을 얘기할 때 쫄병이라고 얘기하죠. 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달고 나오는 거죠. 맞아요. 포천에서 네. 근무하셨으면 솔저 포천이네요. 솔저 포천. 그러네. 솔저 포춘. 요것도 또 이제 말개그를. 근데 저도 그 얘기 하려다가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다가 선배님이 해갖고 내가 그래도 다행히 요거를 덜어 넘어갔네. 자, 계속 하시죠. 현재는 주 에스더 1m 떨어지래, 폴러 1m. 대표 의사시기도 하시죠? 네. 이 건물에 같은 회사가 있어요 또. 네, 여기에. 여기가 15층, 이거 저희 13층. 회사는 13층. 네. 거기 그건 몰랐었네. 안은 알고 몇 있어요. 예, 몰랐어요. 정말요? 여기 바로 13층. 13층 저희 회사예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있었어요? 알았어요? 아까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심상치. 아 그럴 때는 다 조사를 했죠.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했어야지. 아 센스가 없네. 참. 네 아무튼 자, 네. 경북지생님이 오늘 주제가 뭔가요? 다 1m씩 떨어지래요. 맞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좀 맞는 떨어져야 말이긴 되나? 한데. 네. 맞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아까 우리가 방역 잘 하고 왔잖아요. 다들 하고 오셨죠? 근데 사실은 1m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2m는 충분히 우리 좋아야 그럼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뭐 사실 방송 보시면 네. 패널들 같이 나왔고 2m씩 떨어져서 하는 데는 없잖아요. 네. 한계적인 측면이 있죠. 오늘 사실 이게 깨끗하게 방역했으니까. 갑자기 다른 얘기로 넘어가긴 했는데 코로나가 여러 가지 집단에서 발생하는데 네네. 다행히 지금 방송국에서는 발생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방송국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사실은. 쌤, 그게 아니라 네. 한 달 반인가 2달 전에 밥블레스 찍었거든요. 아, 네. 다행히 저하고 같이 찍은 분은 없었는데 그때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일산 쪽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적이 있고 저도 한 2달 전에. 네. 깨알 자랑해도 돼요? 네, 깨알 자랑하시죠. 밥블레스 나오니까 봐달라고. 아, 언제 잠깐 내일 그거. 저녁에요. 내일 저녁. 내일 저녁 몇 시입니까? 7시 40분. 7시 40분에 KBS 무슨 어디죠? 아, 쌤 밥블레스 몰라요? 몰라요. 어머 됐어. 그럼 딴 얘기. 아니 그러니까 방송국 이름을 알려줘야지. 아니, 아니 아는데 이게 선전하시라고 내가 기회를 드린 거야. 올리브. 올리브 TV, 방탄의 올리브 TV. 하고 음. 빨리 넘어가요. 네. 저 한 분만 대답해줘도 될까요? 네. 스누피 엘님, 네. 듀아비브가 지금 구매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장 단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듀아비브를 지금 못 사시면 그 같은 파이자에서 나오는 비비안트라고 하는 그 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썸이라고 하는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거 타고 그 다음에 프로기노바 1ml짜리 정도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섞어서 드시면 되니까 파이자에서 나오는 비디안트 그리고 프로기노바 1ml짜리를 함께 드시면 아마 연말쯤에는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갈게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아니 어쨌든 제가 말을 다가 중단했던 게 뭐냐면 네. 방송국에서 다행히 현재까지 크게 뭐 감염이 집단 발병은 안 되는데 방송도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국 나갈 때 항상 그래서 방송에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이 발열 체크를 반드시 하고 병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자진해서 신고해갖고 방송 촬영을 안 하잖아요. 쌤 여기 그런 오늘 노력들을- 오시기 전에 네. 어디 들렀다 오셨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왔죠, 병원에서 바로 바로. 오신 거예요? 네. 네. 동선을 공개하세요. 머리 깎고 예. 블루클럽 갔다 오고. 우리 지적관이 그 유명한. 우리 서로 인사 제대로 못했어요. 아, 예. 아까 오실 때 인사드렸는데. 예. 방송에서도 아, 예. 방송에서. 혼자 왕자처럼 앉아 계시네. 네, 지금 굉장히 그 방송이 산만합니다. 계속 빨리 좀 아니 해주시죠. 예방의학 박사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요즘에 뭐 그 당연히 뭐 코로나 좀 잠깐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 네. 사실 왜냐하면 또 그 의사 선생님들도 다 의견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조금이 아니라 진짜 달라요. 아, 그렇죠. 연구생하고 네. 저하고 근데 그거 그래서- 학문적인 의견이 예. 진짜 달라요. 그래서 뭐 질문이 뭐예요? 저기 영 정확하게. 선생님께는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정말 올해 네. 뭐 다들 뭐 이렇게 좀 기다리고 계신 게 백신 문제 네. 뭐 어떻게 이게 언제쯤 나올 것 같은가? 그러면 아 예방의학 박사님이기 예, 때문에 예, 좀 예, 한번 의견이 예, 어떠나 예, 그렇게 예, 약간 생뚱맞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질문이긴 하네요. 네. 네, 일단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올해 말까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백신이 발원하기는 어렵고 네, 내년 맞습니다. 뭐 중반이나 초중반이나 그렇죠. 돼야지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수 네. 있다 네. 정도의 백신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다행히 치료제와 관련해서 약간 가능성이 있는 그 렘데시비르를 네.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수입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쓰고 정말 있죠. 그 약간 너무 면역이 떨어지고 네. 만약 내가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나마 렘데시비르라도 네. 하나 조금 나와서 다행이지 않을까. 무엇보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하는 모임을 자제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아, 그죠? 예, 근데 예. 제가 알기로 우리 끝나고 나서 또 식사 약속도 있죠? 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네. 네, 그런 얘기는 뭐 사람들이 굳이 알 필요가 2m씩 없겠죠? 떨어져가지고 먹어야죠. 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아, 개발이 예, 됐었지만 예, 예. 실패는 했어요. 실패했나요? 다른 그 바이러스 치료제로 네. 쓰이고 있는 상태인데, 예. 근데 요게 또 효과가 좀 있다는 보고가 그 다국과 네. 다 기관 연구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보니까 가짜 약이랑 비교했을 때 병 앓는 기간 이완 기간이
15일에 비해서 11일로 4일이 줄어서 30% 줄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수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100% 완전하게 그 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거라도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프로필로 들어가죠. 네. 그건 이제 본론 가서 또 얘기하고요. 우리 네. 또 저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서 여성과 건강. 13세까지의 건강이 아이의 머리를 지배한다. 아, 제목이 좀 길군요. 13세까지? 네, 13세까지의 건강이 아이의 머리를 지배한다. 아이의 13세면 이제 6학년. 예, 말이 제대로 안 나네. 예. 6학년까지의 건강. 아, 왜 이렇게 떠드세요? 아, 나도 떠드네. 그리고 노화와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 나이살. 이 책 많이 팔렸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 책에 제가 봤어요. 그 앞에 나이살 크게 네, 나와 있는. 스테디셀러예요. 네, 스테디셀러. 네, 나온 지 지금 한 15년 오. 됐는데 몇 세 나왔나요? 그건 못 썼죠. 근데 계속 지금도 근데 계속 아, 팔리면 제가 지금 많이 15년이면 예. 스테이슬러. 맞아요. 근데 스테디셀러라는 거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5년 동안 계속 팔리고 있어요. 어떤 일세가. 책이죠? 일세가 계속 5년째 팔리고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아니라 그래서 꾸준히 안 팔리고 있어요. 팔리는 책. 아,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불쌍해요, 사실은. 제가 1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네. 단독으로 쓴 건 한 몇 개는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전체 쓴 제 이름이 들어간 책 중에 2세까지 쓴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카데믹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대중성 있게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최근에 그 비타민제 그 책도 많이 안 팔렸죠? 네, 저 넘어가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리브유 100세 건강에 도전한다. 그건 자랑스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그거 빼주세요. 네, 그거 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양 전문가 여 에스더 박사가 들려주는 나이살. 이것도 또. 네, 그거는 비슷한- 이제 그 약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아, 네. 개정판. 그다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이건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주 요책 지금 몇 세 나왔나요? 아우 죄송해요. 몇 세는 모르는데 네, 계속 많이. 계속 많이 죄송해요. 팔리고. 쌤 미안해요. 쌤 스테이셀러. 옆에서. 우리 저는 우리 명 네, 박사님은 저는 여러 세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아니 어디 가십니까? 어머 명숙 쌤. 네. 사례가 들리셔서 어머나. 밖에 나가서 아마 지금 어머 명숙 쌤. 기침을 하시려고 1세밖에 안 찍혔는데 제가 아니, 너무 여러 세 그러게요. 찍혔다. 1세가 채 안 나왔습니다. 1세가 아직 채. 그래요? 아, 저도 야 명박이 차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 그 겨울이 소리가 겨울이 소리가 갑자기 나. 네, 이건 예. 요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왜 영양제를 아, 처방하는 저- 의사가 되었나? 예. 책을 가져오려고. 야. 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또 이 생방에 이런 또 묘미가 있는 거죠. 묘미인지 그 예의가 없는 건지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 지금 우리 박사님이 우리 여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책을 또 갖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 박사님이 싸우자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 박사님의 책 이름이 뭐였죠? 나는 왜 왜 영양제를 아니, 왜 처방하는 게스트분 의사가 책을 되었나? 안 놔두고 자기 책만 가지고 어떻게 붙여놔야지. 아 좋아. 네, 이게- 아주 좋아. 이거 딱. 자, 이게. 그 시청자 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른바 오른쪽에 있는 거, 해부학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책이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여 에스더 지음. 이 그림이 전부야. 이거 요거고. 베스트네 오늘. 야.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게 5년 전에 네. 제 것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네. 일세가 계속 3,000권이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일세가 아직 다 안 나갔다. 그렇게 좀 조용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 자, 굉장히 대비가 되는 아이 책입니다. 너무 재밌어. 저 그래서 너무 좋아, 이거를 너무 좋네. 아니 여에서도 박사님께 직접 제가 사인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쌤 역시 네. 왜 개그맨 당선되셨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까먹어. 말 나온 근데 김에. 여기 더스트님이요. 네. 쌤이 막 쫓아나가시길래 네, 네. 제 책을 가져오니까 제 책은 안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게스트에 대한 이게 저기가 없어. 제 책을 여기 딱 올려주셨죠. 아니 이거를 저는 선물용으로 드리려고 갖고 온 아,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야지 그림이 딱 아니 나오지. 그림 너무 좋아요. 너무 조합이 아주. 예, 오늘 이게 굉장히 그 핵심입니다. 예, 예. 네. 예, 조명을 조금 요거 좀 그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는가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아, 안 쌤 지금 잡혀갖고. 갖고 오지도 않으시면서 지금 와서 뭐 조명 타령하세요?
제가 이제 제작자 겸 제가 더 PD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우리 저보다 나이 어린 PD님께 용택 제가 PD. 용택 PD에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계속 진행하시죠. 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맞죠? 네. 어제 뭔 일 있었어요? 2020 겹경사가. 브랜드 고객 충성도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정말 좋은 일이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어제는 너무 기뻤던 게 네. 보통 이제 소비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 것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음. 소비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저 이제 여에스터 유산이도 쌤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니요, 계속 저는 계속 참을 거예요. 제가 오늘 패널이기 때문에 MC이기 때문에. 여에스터 대상으로 네네. 브랜드 신뢰 어. 그리고 애착, 네. 재구매 의사, 또 내가 하는 타인에게 이렇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했거든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네.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제 좋은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한번 확인을 네. 잘 나오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울이가 아니라 겨울입니다. 아니, 여울이가 아마 애칭 아니에요? 구독자들 애칭? 어제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 봤죠. 저도 공부를 했죠. 어머. 최근에 공모하셨잖아요. 빡센이 죄송합니다. 빡센 인터뷰가 아니네요. 이거 너무 어설 여울 저기 죄송합니다. 저는 겉핥기 인터뷰 그러네. 아닌가요? 저기 여울이는요 어제 결정이 그게 아니 최신 결정된 거라서. 저도 여울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뭔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예, 네. 여울이. 에스더 TV 구독하시는 분들을 제가 요즘 이제 어떤 애칭으로 불러야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싱 PD가 네. 많은 분들한테 네, 네, 네. 공모를 해서 공모를. 의견을 들었는데 여울, 여에스터와 홍해걸이 아니라 여에스터와 겨울이. 아, 그랬어요? 어, 아,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 아, 그리고요 또 다른 의미는 여에스터와 우리. 그러니까. 아, 그러네. 우리 아. 아이는 홍해걸 씨 나오시고 네, 이제 유기적이네요. 저도 그게. 너무 저기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모르는 것도 있죠. 제가 모르시죠. 박세 씨 것도 다 모르는데 괜찮아요. 너무 박세 씨 거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저 아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원경은 게스트. 박민호 오! 만화가이면서 그 반대로 지금 그 여에스드의 박스인 프로필인데요. 박스에 대한. 박민호 이름도 알아요? 네. 이름도. 야. 저도 오늘부터 여울이 중에 그 한 명이 되겠다고. 2,300명 분이 없다는데 이제 구독자. 2,300 일명? 예, 2명이 됐네요 오늘. 명수 박세하고 무슨 저까지. 그래. 아직까지 저는 여울이는 제가 좀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여울이가 됐지 않을 때는. 네. 심사숙고. 예. 전 삐지지 아, 않아요. 예. 저는 여울입니다. 이렇게 여우리를 몰라도 제가 삐지지 않아요. 아, 그렇지. 죄송합니다. 삐지지 앞으로 않지. 박여울이 되겠습니다. 저도. 네. 제가 준비한 프로필은 오늘 여기까지. 오, 아니, 간결하고 좋아요. 아주 좋나요? 네. 예. 아니,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듣기가 싫었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네.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자,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 본격적으로 네. 우리 저 인터뷰쇼에 들어가는데 네. 바로 지승호 작가의 인터뷰 토크 시작! 뭐야? 네, 아, 근데 조금 어제 이상했다. 아, 자, 네. 지승호의 인터뷰쇼 네. 시작합니다. 겹경사가 또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또 예. 바꿔야 제가 되잖아. 또 바꿔. 예. 네. 우리 이렇게 들어갑니까? 바꿉니다. 슬금. 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겹경사가 퀸즈에서 퀸 30주년 기념으로 네. 여성 리더 30분을 뽑았는데 예, 선정이 되셨잖아요. 네. 리더 뭐 30명 그죠? 여성 리더. 뭐죠 그게? 여성 리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렇게 여성지 퀸이 이제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뭐 저기 자체적으로 이제 뭐 그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가장 좀 주목받는 여성 리더 30분을 선정했는데 거기 선정이 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저께 같은 날 네. 두 개 시상이 겹경사네요. 있었어요. 그 아니 같은 날 그렇게 됐다는 건 뭔가 연출이 된 건 아닌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 합쳐서 하는 원래는 건가요? 4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아 그게 다른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같은 같은 날, 날. 예, 야, 우연히 돼서 근데 이렇게 오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전혀 다른 기관이니까. 그러네요. 퀸이 이제 그 잡지 않아요? 네, 그 잡지 퀸하고 매거진? 이쪽 그 그 소비자 완전 다른 포럼은 건데.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아프셨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몸살이 났었어요. 아유 깊은 그러셨겠네. 몸살이에요. 아 그럼 오늘 저녁도
못 드십니까? 우리? 아니죠. 고기는 같이 먹어요. 좋습니다. 고기만 먹고 가신다고. 네,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렇죠. 쌤하고 3차까지 가서 몸이 힘들었잖아. 아, 왜 모른 척 하세요?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새벽 2시까지 계셔놓고. 그런가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 받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감. 저는 사실은 이제 오랜 세월 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게 저만의 어떤 신념으로 20년 넘는 세월을 쭉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 왔는데 네네. 사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다른 분들이 인정해 주셨던 것이 너무 고마웠고 두 번째는 오늘날 이제 이런 상들이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저와 그동안 인연을 맺어온 여러 동료 의사 선생님들 또 방송에서 만난 분들 또 무엇보다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일궈온 비록 퇴직했지만 고생한 우리 직원들 또 네네. 지금 우리 회사를 최근에 많이 키워준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늘 방송에서는 남편 흉을 보지만 컨셉이죠? 그건 아니죠. 진심입니까? 네. 어머, 쌤, 저기 오래 사셨으면서 그거 어떻게 그게 컨셉일 수 있어요. 순간순간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보다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이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생각했어요. 이럴 때 딱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두 분을 방송도 같이 하고 이렇게 뵙다 보면 네. 톰앤제리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저는 진정 예. 톰앤제리는 맞아요. 예. 예, 서로 이제 약을 굉장히 올리시잖아요, 홍 박사님. 약을 굉장히 올리시는데 홍 박사님은 좀 약간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한테요. 네. 뭐 제 느낌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으로 뭐 약간 그러니까 뭐 sim- 이게 저기 팩트 폭격을 하시잖아요. 뭐 저입력형 뭐 자폐다 뭐 그런 식의 그럴 때 좀 약간 상처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우리 지 작가님은 남편 책 쓴다고 인터뷰 지금 한 10몇 번 했죠. 열 몇 번은 아니고요. 지금 6회 정도 6회 했죠. 6회 동안 관찰해본 홍해걸 씨는 어떻던가요? 이거 완전 홍예걸 박사 편인가요? 세상 아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 작가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계속 네네네. 하려면 네. 27년을 살아도 제가 못 봤던 남편의 모습이 뭐가 있는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제가 하는 그 말에 상처가 많이 나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정말 여우리님이시네. 5천 원래 원, 2만 5천 원만 원이 내시다가 아니고 5만 원. 5만 원을 내셨어요. 우와. 너무 와, 여 박사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영양제 이 많이 금액은 먹으세요. 우리가 방송하면서 본 적이 없고. 야, 이거 저희가- 오늘 뒤풀이 비용 아니요. 들어가나요? 저희는 여기서 들어오는 e스포츠에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의료진분들한테 기부하고 이제 고기는 따로. 미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200미니님 5만 진짜 원. 계속 많이 하시는데 네. 좀 걱정이 돼요. 뭐 잔고가 이제 박사 얼마나 CD를 남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사의 CD를 저분한테 꼭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 네. 네. 주소를 좀 여기다 그럼 보내주세요. 저도 네네. 함께 네. 저도 같이. 그걸 같이 그 책을 네, 책 다른 거 같이 책은 같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0200미니님 저는 예. 저 우리 PD님께 용태 PD님께 이메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그래서 저도 거기서 그런 느낌을 좀 약간 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약간 서번트 신드롬 이런 게 생각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뭐 약간 사회성이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뭐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어떤 신념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데 그게 또 한 사람한테 그런 면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남편한테 말할 때 주의할게요. 저는 남편이 그 말에 그렇게 제가 또 이게 오바센스 하는 걸지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저한테 가장 상처받은 말은 남편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신혼 때 눈이 단추구멍 같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제일 상처를 받은 걸로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인터뷰 많이 네. 끝내신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에도 뭐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너무 이제 뭐 그 박사님, 여 박사님께 돌아가시면 재혼을 금지할 것이다 외웠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에도 약간은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본인은 홍 박사님은 박사님 돌아가시면 아마 내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남편은 뭐, 따라 죽겠다 뭐 이렇게. 본인은 제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네. 얘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제가- 감동적인. 예. 어디서 그러니까 그 팩트를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 저한테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아니 남편은 제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오, 네, 그렇게 그 얘기 못 네. 들으셨어요? 네.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거는 말만 해도 지금 직접 죽을 수 없잖아요. 말을 해야죠. 그게 아니라 이게 말하고 네. 행동은 진짜 다른 건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 관찰한 저희 바에 남편은 여 에스터가 필요한 남자라기보다는 아내가 좋은 남자임을 많이 느껴요. 제가 그걸 어디서 컨펌을 했냐 하면요. 저는 이제 남편은 자식보다는 이제 아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평소에 이 남자는 내가 죽고 나면 정말 가장 빨리 재혼을 하겠구나. 하지만 저는 그게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와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재혼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 고독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렇기도 하죠. 그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요. 반대로. 왜냐하면 명성구 쌤은 아내분한테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내에게 좀 딱딱하게 쿨하게 다정다감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재혼을 안 해요. 그런가요? 네, 아내한테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사람은 그 빈자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명승건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러면 아내를 좀 잠깐 그 근거 있는 건가요? 그럼요 쌤. 어느 저널에 나온 논문이죠? 저널에는 없지만 쌤, 꼭 저널에 없어도 워낙에 근거를 따지는 약간 겁니까? 경험이라든지 네, 이런 네, 걸로 네. 보면 그런데 그게 최근에 컨펌이 됐잖아요. 최근에 다른 여자도 아니고 암컷 강아지도 아니고 수컷 강아지인 겨울이가 오니까 네네. 남편이 저한테 주던 모든 사랑이 겨울이한테로 간 걸 네. 기자가님 이해하시죠? 그런 상황이면 저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일인데. 왜요?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 저는 같으면 제가 죽은 다음에 남편이 재혼하기를 원하지 저를 생각하면서 혼자 예. 남아있기를 정말 원하지 않아요. 저기 또 너무 슬픈 얘기. 그러니까 슬픕니다. 저는 뭐 왜 슬프냐면 미혼이라서 아직 전혀 이거 JH님 오 홍쌤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하면서 유유유하는 건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감동. 예, 0200 미니님 따라 죽겠다 너무 감동이네요. 그렇죠. 그 말은 그냥 말로만이라도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남편은 그거는. 요즘 이제 저희 나이가 50대 중반이다 보니 저희는 그 사전연명 연장하지 않겠다는 거 이제 동의서도 같이 쓰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도 네네. 나름 많이 저희는 했어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매일 뭐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죽음에 저희는, 대한 얘기도 하고요. 우리는 조금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름 소신 있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고 또 언제 어디선가 그런 죽음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건 약속했어요. 왜 보통 가족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서로에게 연락을 하려고 뭐 핸드폰으로 그렇죠. 이제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서로 많이 아꼈고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굉장히 했었어요. 성숙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 혼자 살아니까. 그렇죠. 우리 박스는 아직 조금 미숙해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미숙합니다. 네, 귀엽고 미숙한. 많이 미숙합니다. 네, 지금 월요일 날 명승경 쇼 고정 왔습니다. 너무 인기 좋으시고요. 아니 고정으로 계획을 하는데 네. 조금 더 봐야겠죠? 조회수에 따라 이제 언제 네, 쫓겨날지 또 언제 모릅니다. 쫓겨나요. 지금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좀 센세이셔널한 아주 재밌는 그 주제를 갖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이제 뭐 홍열 박사님이 명승건 박사님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이제 폭탄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다가 죽음을 지켜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거요. 이 안에서 감시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적응 그러네. 나도 뭐 맞는 어디를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머리를 쓰셨는데 홍 박사님. 가까이. 그럼으로써 우리 저의 채널만 활동력을 잘리고 자기는 그리고 저의 활동력을 은근히 좀 이렇게 액티비티를 낮추는 그런. 근데 지금 저기 제임스 딘이요, 홍해걸 씨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홀리하대요. 홀리 이분 말고 이제 거룩하다? 즐겁게 성스럽다 뭐 그런. 그게 이제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다 이런 말이겠죠. 예, 그러면 즐거운 걸로 가야 예, 되겠죠. 그렇죠. 네. 재밌긴 한데 예. 근데 그 처음에 에스토폴러를 18,000원 갖고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8,000원. 네. 그 홍해걸 씨한테 1,800만 원 아니에요? 네. 네, 홍해걸 씨가 숫자에 약해요. 어떻게 18,000원을 갖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니죠. 그 홍 박사님 잘못 말씀하셨구나. 중간에 제가 이제 다른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놨는데 네네. 전문 경영인이 68,900원만 남기고 네, 그냥 무책임하게 68,900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의사 생활하고 그다음에 후배 의사 선생님들 교육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 회사 자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놨었죠. 그러죠 일반적으로 또.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에스토포뮬라 전에는 이제 에스토포뮬라는 사실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이제 만들었죠. 그게 2003년도인데 그때는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가 한 분, 후배 의사 선생님 한 분,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함익병 원장님이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5천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 2억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2003년에 처음 할 때는. 2003년도에. 그때는 에스토포뮬라가 아니고 법인은 이제 다른 이름이었고 병원으로만 이 영양제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만든 이유는 2002년도에 뭐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하버드 그 보건대학원에서 그 음식 푸드 피라미드가 처음 나오고 그 전까지는 많은 의사들이 음식으로만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왼쪽 위에 멀티 비타민 멀티바이타민 for most.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라는 권유가 나왔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지승우 제가 자꾸 지승우 쌤이라고 하면 지승우 작가님 저 건강해 보이죠? 근데 저 안 건강한 명승호 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명승호 쌤하고 저하고 트레이닝 때 같이 없어서 저는 이제 얼굴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는 5살 때부터 삭신이 쑤시고 정말요. 애가 삭신이 쑤셔요. 애가 삭신이 다발성 통증? 예. 그리고 정상인에 비해서 근육도 한 8kg 정도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요. 지금 에스더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이거를 조금 위쪽으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이크 방향이 왼쪽으로 휘어서 그런가? 이게 일방향이라서 그런가? 혹시 잘 들리세요? 피터팬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근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아니요. 그래서 좀 그 빡세 가르쳐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빡세 목소리도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빡세 마이크. 혹시 잘 더 올려야 들리나요? 돼요, 위쪽으로. 이걸 좀 위쪽으로 올려야 돼요. 네. 그렇지. 네. 네.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고 많았어요. 통증이 많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의사가 된 건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몸은 약하고 게을러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했는데 피아니스트 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실 체력 소모도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못 하겠고 할 게 없는데 성적은 나오니까 그냥 의과대학을 큰 뜻 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과 1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4개월 만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되면 나의 이런 몸이나 제 친정 가족들 다 몸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좀 낫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결심을 했고 명승동 선생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대 가정학과 트레이닝이 굉장히 빡세거든요. 하드하다. 굉장히. 예, 예.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다 밟으면서도 오직 제 희망은 내가 이렇게 해서 전문의가 되고 나면 내가 내 가족이 슈퍼우먼처럼 튼튼해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문의 따고 뭐 이런 또 예방학 박사를 다 한 30대 중반에도 제 몸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의과대학에는 없지만 그 미국에는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 소그룹이 펑셔널 메디슨, 그러니까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소그룹이 있었어요. 네네. 보통 이제 그 기능의학은 미국에서도 다른 각과의 전문의들이 공부를 끝내고 나서 저처럼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건 뭐지? 왜 나의 기능은 좋아지지 않지?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회였고 네. 그 공부를 이제 제가 그냥 독학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몸이 약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제가 먹고 있었던 게 뭐 개브랄티, 그럴 때. 뭐 유명한 우리나라 자연강장제인가요? 이제 그런 정도밖에 못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남자들이 먹는 맞아요. 걸로 잘 알려져 브랄티. 맞아요, 그때는. CFO에서. 예. 그리고 나서는 백인천 씨가 광고했다고. 근데 2002년도 이제 하버드에서 그런 권유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유럽이나 한국이나 호주는 그런 평가가 없었는데 그 캐나다 보건성에서 이제 일부 연구소에다가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의 500개 종합 비타민제 평가를 시켰더니 그 중에서 미국의 의사들이 사용하는 종합 비타민제 중에서 1등을 하는 비타민이 제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저걸 먹어야겠구나. 내 가족이 저걸 먹어야겠구나 해서 아까 4명 사업하시는 분 한 분, 왜냐면 저는 네. 이제 외국은 나가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저희 후배 중에서 영재라고 알려진 우리 의과대학 후배, 네네. 그리고 한병. 한병 선생님이 정말 영재라고 알려준 후배가 누굽니까 혹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아, 왜냐하면 제가 네. 과는 다른 과고요? 네네. 가정의학과가 아니고. 좀,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네, 네, 했죠. 네. 시작을 하고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일반 대중분들에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 선생님들을 이런 기능의학으로 교육을 해야지. 왜 가정의학과 외래에는 검사해 보면 다 정상인데 네. 여기저기 아프고 삭신이 있으시고 심지어는 어떤 여든이 넘은 우리 그 할머니 환자분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허리 뒤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젊고 건강한 남자 선생님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허리 뒤로 왜 바람이 지나가?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는 애를 낳고 정말 그 모든 발바닥이 이 못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게 선생님 의과대학 교과서에 네.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증상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보는 70대, 80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능의학을 공부를 한 거죠. 기능의학은 검진에서는 안 나오지만 내가 뭔가 피곤하고 삭신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만들고 저는 이제 주로 후배 의사 선생님 교육하는 거, 여기가 지금 아크로텔인데 저희가 여기 아크로빌 저기서 15년 살았거든요. 네네. 저기 2층에 의사 선생님들이 한 5, 60분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제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 세미나를 이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쳤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겼는데 어느 날 우리가 부가세가 1월, 4월, 7월, 10일 나왔잖아요. 네네. 전문 경영인이 연말에 회사가 잘 될 겁니다 해서 돈도 다 가져갔는데 네네. 제가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통장에 68,900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18,000 얼마가 아니고 68,900원. 네. 그 정확함 그러니까 좀 홍혜글 씨 써주세요. 18,900원, 홍혜글 씨한테는 5만 원을 누가 떼먹었지 그거를? 아무튼 아니 홍혜글 씨한테는 숫자를 묻지 마세요. 네네. 68,900원. 예, 통장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그 슈킹 깠다고. 네. 하여튼 좀 사기당하시죠. 수술 당했네, 수술. 아니요, 사기라기보다는 네. 그 전문 경영인은 예. 사실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후배 선생님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잘
해결을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68,900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이제 뛰어들어서 내가 내 이런 어떤 뜻을 이루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뛰어들어서 그리고 2008년도에 에스터 포뮬러를 이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에스터 포뮬러를 만들어서 에스터 포뮬러는 제 이름 에스터 포뮬러는 포뮬레이션 개개인에 맞게 어떤 걸 만든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만 대상으로 해서는 68,900원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뜻을 이루려면 깨끗한 돈이 있어야겠구나. 제가 말하는 깨끗한 돈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도 아니고 어디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 돈이 아니고 오직 나의 노력으로 번 돈.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포뮬러를 만들고 명성근 선생님은 너무 싫어하시지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제 의과대학에 알려져 있기는 제 친정집이 이제 많이 부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할아버님 때 부자였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가 사업을 친정에서 돈을 받아서 한 거 아니냐? 한 거라고 다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도 알다시피 그게 친정이든 부모님이든 누군가의 도움으로 회사를 만들면 언젠가는 간섭을 받게 돼요. 그렇죠. 내 신념대로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우리 애들하고 또 홍익을 씨 욕하면 안 되는데 또 갑자기 2001년도에 저기 네이버가 나오고 이러니까요. 홍익을 씨가 거기다 또 투자를 하셨나요? 아니 눈을 반짝이면서 무섭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고. 저기 의학 포탈 만들겠다고 몸놀이 마음놀이인지 해가지고요. 거기서 빚이 제가 6억이 생겼어요. 잠깐 그 전에 그러면 2008년도에 새롭게 에스터 포뮬러 할 때는 자본을 어디서? 그래서 그 얘기는요. 제가 홍익을 씨가 2001년도에 몸놀이 마음놀이로 6억의 빚을 집안에 만들고 몸놀이 마음놀이 포탈 사이트 의학이요. 비욘디 전신이라고 할 수 비욘디 전신. 전신. 할 수 있고 그리고는 저희가 집 마지막 대출금 1억에서 7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강의로 제가 한 달에 강의를 어떤 때는 30번을 했어요. 30번 거의 매일 하나씩. 매일 하나씩 하고 또 홍익을 씨 욕이 되겠지만 어떤 날은요 부산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마지막 양평 강의는 홍익을 씨 강의였는데요. 본인 친구들하고 어디 간다고 그 강의를 저한테 너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찍고 인천 찍고 양평까지 가서 한 달에 30번의 강의를 해서 그 돈을 모으는데 선생님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버려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버리고 갔나요? 누가? 매니저가요. 매니저가요? 왜? 선생님 3,000보로 빠져도 돼요? 네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어차피 2008년도 에스포뮬러 하기 전에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벌었냐 그 시드머니는 저희 두 사람이 이제 강의로 벌었는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그때가 포항인가 경주에 아침 9시인가 10시 강의였어요. 네. 그때가 몇 년도? 2008년 9년인가요? 2004년, 좀 5년, 일찍이네요. 6년 그때죠. 2004년, 5년. 네, 2004년, 5년. 그때부터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68,900원. 그 시기에. 그 무렵이잖아요. 네, 68,900원.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가는데 새벽 한 4시 반쯤 나가야 돼요. 그때 이제 앞에서 매니저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뒷자리에서 자죠. 근데 너무 몸이 약하니까 모포 같은 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추풍년 직전 휴게소에 올 때쯤 매니저가 박사님 화장실 가겠냐고. 그래서 나 잘래 하고 했는데 매니저가 내리자마자 제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비몽사몽이니까. 근데 이 매니저분은 있는 줄 알고 당연히 출발 그냥 하셨구나. 화장실 갔다 와서. 비몽사몽이니까 제가 빨리 갔다 올 줄 알고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화장실 간 거예요. 갔다가 딱 나왔는데 차가 없어요. 정말 난리가 났겠네. 핸드폰도 없지, 지갑도 없지. 그때가 아침 한 7시 무렵인데 안개는 좀 껴있고 아무도 없는데 저 멀리 휴게소 앞 탁자 위에 이 담배를 피는 남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꺼내요 그냥.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제 말이 너무 지루하면 잘라주세요. 아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데 제가 이 필이 좋잖아요. 제가 이
이게 느낌. 촉이 있거든요. 네. 딱 보니까 저 앞에 제가 세상에서 본 것 중에서 제일 큰 트럭. 오.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덤프 머리만 트럭. 있고 어. 밑에 이렇게 뒤에 이게 쭉 그냥 평면 철판만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2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트럭 기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갔어요. 가서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쫓아가야지. 네, 핸드폰 전화. 빌려주세요. 핸드폰. 근데 매니저 핸드폰을 못 외우니까 그때는 역시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막 전화했더니 남편이 딱 받고는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를 그렇죠. 했어요. 그때 우리 매니저 이름은 신이었어. 신아 미안해. 그래서 남편이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신아 집사람은 했더니 거기서 또 집사람이래. 뒤에서 주무십니다 하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이분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알면서도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셨군요. 처음에 신화 그랬다 이런 빙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가대 뒤돌아봐 했더니 제가 없잖아요. 어휴, 그래서 제가 놀랬겠네.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해걸 씨 다음 휴게소는 추풍령이다. 추풍령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하고 저는 트럭 기사분한테 야, 머리를 잘 쓰셨네. 저를 추풍령까지만 추풍령까지. 바래다 주세요 했더니 바래다 주시는 이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트럭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트럭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렇죠, 좀 높죠. 타고 올라가면 뒤에 그분 주무시는 자리도 있고 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덩덩덩덩 뭐 덜컹덜컹 하면서 가요. 그 2대가 가는데 갑자기 네. 네, 갑자기. 그분이 네. 저 미안하지만 네. 사인을 좀 해줄 수 아, 있어요?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시고. 잠깐, 저한테 궁금한 게, 선배님이 2004년이면 그 전에 어떻게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강의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여유만만. 아. KBS 아침 프로 그 당시에는 계속 나가셨군요. KBS 이제 자주, 지금은 고정으로. KBS나 이제 아침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보통 이제 3% 미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잘 나올 때는 7, 8, 9%씩 나오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유만만을 제가 고정으로 이제 수십 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건강 365 그 KBS 그 라디오 진행을 했었으니까 기사분들은 이제 또 그걸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저 그래서 그때 뭐 방송 많이 하셨나? 왜냐면 강의를 그렇게 하루 종일 그 섭외가 들어올 정도면 굉장히 잘 알려졌어야 되는데 네. 그걸로 잘 맞아요. 알려졌거든요. 그 당시 이제 아침 프로그램하고 KBS 건강 365를 하니까 그분들이 제 목소리와 얼굴이 익숙하신 거죠. 그렇죠. 뭐 딱 외모로 봤을 때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죠. 그 말은 뭘까요? 아니 멋있잖아요. 예. 선생님 멋있는데 왜 두 분이서 막 눈치거든요 하고 아니 눈에 뭐가 들어요. 근데 거기 그 안개가 자욱한데 거기서 싹 이제 그렇지,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띄지. 다는 게 그분들. 아 그리고 눈에 탁 띄잖아요. 아니요. 그때 제 산발로 해가지고요. 어, 화장도 그런가요? 안 하고 어. 저는 강의 직전에 그리거든요. 어쨌든 갔어요. 아무래도 주무시다 깼으니까 또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사인을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네.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사인해 주신다. 너도 추풍용으로 들어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 2대가 네. 덜컹덜컹 추풍용으로 가고 저는 사들에서 내리면서 신아 그러고 박사님 하고 만나가지고요 갔잖아요. 태진아 씨는 버려졌을 때 그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가셨대요 행사장에. 오토바이를 누구한테 빌려갖고 빌렸어. 태진아 씨는 너무 유명하니까. 가끔씩 이제 그 연예인분들이 야. 그 이제 행사가 많다 보면 버려지는데 예, 예. 결론은 돌아가서 제가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지고 네. 한 달에 30번씩 강의를 어이구.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방송에다가 KBS 건강 365 생방으로 월화수목금 진행하면서 시드머니를 그래갖고 한 4, 5년 버는 걸로. 한 3, 4, 4년? 5년을 4, 5년. 벌어서 했죠. 네. 그게 그래서 굉장히 크구나, 제가 그 그게. 얘기 해드려도 되나요? 아, 진짜 합시다. 재밌네. 에스터 포뮬러는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이 아. 없어요. 빛이 없다. 그 이유는 저는 할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거든요. 은행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화내시겠지만 이 사업을 제가 사업가가 절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네. 할아버니 사업하셨으니까 굴곡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명승훈 쌤은 좋아하시겠다. 저희 아버님이 무슨 신문사 하셨는데요. 그 대구 시내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 선전문을 뿌려가지고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라에서 찍히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일본으로 쫓겨갔어요. 할아버님 지역은 원래 어디신데? 대구인데 대구에. 그렇게 또 그게 쉽지가 근데 않은데, 그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향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굴곡이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치나 이런 데하고 연관돼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저는 절대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힘들어질 때면 은행은 죄송해요 은행에 계신 분들 사업이 힘들어지면 돈을 안 빌려주고 맞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돈을 서기나 빌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서로 보고 빌려가라고 자랐기 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하세요. 너는 진정한 사업가는 아니다. 무슨 사업한다는 애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니. 근데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고 제가 사업가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에서포뮬라는 제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번 돈, 깨끗한 돈. 그래서 이제 명성근 쌤이 싫어하는 홈쇼핑도 사실은 제가 그 깨끗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 그럼 대출을 안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와 그럼 완전 본인의 돈으로 하니까 야. 네.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 시드머니는 사실은 남편이 저보다 강의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강의한 돈, 그다음에 그 남편 퇴직금으로 이제 병원 열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말이 너무 많아서 쌤이나 저나 쌤 절대로 기업하면 안 돼요. 저 쌤도 기업에 있었잖아요. 네, 망했죠. 기업해갖고 말아먹었. 아 죄송합니다. 망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울대 가정학과 출신들은요. 개업하면 왜 안 되냐 하면 환자 한 분을 막 30분씩 넘게 보잖아요. 아니 저는 꼭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냥 제가 굉장히 좀 잘 못 봤나 봐요 환자를. 그때 병원 이름이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명승권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아무도 몰라요 명승권은. 그 당시엔 방송도 안 나갔는데 뭐. 빚만 군의관 마치자마자 했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그게 실패했죠. 그냥 그 앞에 보통의 경우는 서울대 나왔다고 알리려고 서울 가정의학과 의원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너무 못해요. 그런 것도 못하고 근데 저희는 또 이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적어도 초진 환자분은 아무리 못 봐도 한 20에서 25분 그 다음에 재진 환자도 15분은 제대로 보라고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승근 쌤도 그렇고 쌤 물 제가 막 코로나 와중이니까 저도 물 이거 네, 이거 드셔도 제가 따로 먹었으니까 아니, 드셔도 아니요. 네, 네. 저는 있어. 이거 지수 아, 씨도 네.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배워서 저희는 기업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을 10년을 했는데 생활비를 하나도 병원에서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원래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살면 나가서 좀 힘들어지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 같은 의국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도 잘 되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 미안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정명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환자도 많고 그래요? 네, 사람이 그럼 쌤하고 저는 많습니다. 말이 많아서 안 된 거구나. 그러니까 선생님과 저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말이 많아서 그런지 뭐 우리 아무튼 말이 모르겠어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길은 비슷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길이 굉장히 달라져요. 여러분 요 두 책을 좀 네, 맞아요. 근데 방송에서는 시드머니를 모으기 힘들어요. 방송은 굉장히 출연료가 박하죠. 저렴하죠. 의료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적고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방송을 나가던 시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됐죠. 예를 들면 방송을 한 번 나가면 사람들이 그 의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강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의로 확실히 돈을 TV에 번 또 거지. 나오는 의사 하면은 되게 공익력이 뭐 확 맞아요. 느껴지니까 또 예. 강의도 많이 또 들어오시고 하셨을 테죠. 예. 맞아요. 아 그럼 저도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강의를 좀 뛸까? 쌤, 아니요, 쌤, 제가 조언해드리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는 예전에 제가 네네. 2004년, 5년 5년 방송 나갈 때는 의사가 방송을 출연하면 그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전화벨이 엄청나게 그렇죠. 울리는데 지금은 모든 아침 방송에 의사 선생님이 수십 명이 맞아요. 나오죠. 네. 전혀 별 도움이 전화가 안 된다. 울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그 강의도 요즘 코로나 때는 거의 강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교수님은 국립암센터에서 지금처럼 논문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월급 또박또박 받고 그게 최고예요. 네.
네, 그것도 뭐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물었는데 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네요. 다들 뭐 네, 방송으로. 교수님, 대장님. 근데 사실은 방송으로 시드머니를 모았던 거다 방송을 계기로 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럼 강의를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예 박사님은? 1,500번. 그러면 홍 박사님은 그보다 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2,500에서 3,000개 정도 아마 했을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한 거예요? 저는 아니죠. 저는 강의를 거의 많이 한 15년? 2003년 무렵부터 그러면 17년 됐네. 17년. 10년 동안 그렇게 했죠. 아, 딱 10년 동안. 그 뒤로는 많이 안 그 하셨고요. 뒤로는 제가 너무 방송 그다음에 여러 딴 일이 많아서 2013년도 이후에는 거의 저는 강의를 잘 안 아, 나갔어요. 그러셨구나. 10년. 네. 최근에 안 나오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쌤 뭘 하실 때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저는 이런 말 좀 해도 네. 되나? 아니,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그냥 하세요. 나 명수, 너무 제 눈치를 보시는 나 것 같아요. 명수 무슨 무서워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네, 무섭게 보일 뿐이지 제가 그냥. 약간 운빨 에스터. 운빨이요? 제 별명 중 하나가 오, 그래요? 운빨 에스터. 왜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해도 되죠. 네. 방송에서 의사가 대접을 이제 잘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제가 방송을 했고 네. 강의 시장이 좋을 때 강의를 초기에. 했고 또 홈쇼핑이 좋을 때 또 홈쇼핑을 했고 또 인터넷 몰이 잘 될 때 그렇게 해서 그런 말 해도 아,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되겠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저요. 그걸 우리가 따라하면 예. 되잖아요. 앞으로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거예요. 뭐야, 그럼 돈을 우리 못 번다는 얘기네,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돈을 못 번다. 아니요. 저는 앞으로는 이런 말 하면 조금 아이, 웃기게 들릴 수 근데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그냥 하세요. 어차피 편집 안 할 거니까. 네, 저는 사실은 나름 조금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네. 그래도 좀 제가 원하는 삶의 어떤 목표 이상으로 너무 감사하게 네. 됐다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회사에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인재들을 쌤 알다시피 쉰 넘어가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기억도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성격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 감정 컨트롤이 점점 더 안 돼서 갱년기 홍경호 씨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왔던 이 길들을 더 젊은 사람들, 저는 누군가 저보다 한 20년 위의 선배가 저의 손을 잡아줬다면 더 빨리 덜 고생하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쌤도 아시다시피 그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마이클 거슨 교수의 얘기를 하거나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 돈 벌려고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끝내고 제 꿈은 원래는 서울대 모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전임 의사를 2년이나 했거든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펠로우라고 하죠, 전임이. 네. 네, 전문의 따고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때는 남녀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네. 심했어요. 명성건 선생님이 이제 그 8, 9학번이시잖아요. 아니요, 88학번입니다. 88학번. 저는 84학번인데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올 때는 관악 캠퍼스에는요 치마 입고 샬랄라 원피스 입은 여학생 거의 없었어요. 다 청바지에 이렇게 운동하는 여학생들이 많았고 제가 본과 1학년 해화동 영건동에 딱 갔을 때는 여자 화장실이 제대로 없고 남자 화장실 끝에 칸막이 하나 정도 있던 시절. 와,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할 때는 여성들을 받는 과가 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네. 몇 개 과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몇 개 과는 아예 이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 특히 이제 수술하는 과는 더 그랬고. 너무너무 그렇죠? 싫어했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 인턴 생활을 할 때는 여자 인턴 선생님들은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해요. 여자 인턴 선생님은 남자예요. 그래서 그 남성 환자분들의 폴리라고 하죠. 네네. 그 소변줄을 끼거나 남성분들의 관장은 여자 인턴은 그냥 다 해야 돼요. 간호사분들이 여자 환자분을 돌보고 여자 인턴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차별이라고 느끼지도 또 못할 못했어. 정도로 너무나 정신이 없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그만둬 뭐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함께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는 카운터파트라고 해요. 함께 일하는 전공의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자 우리 동료들은요. 이 진통이 올 때까지 환자를 봐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CPR이라고 하죠. 네. 응급소생술을 하다가 진통 와서 애 나가고, 그러니까 아기 낳는 그 순간까지 환자를 보고, 아이고. 그리고 휴가를 들어가서 보통 딱 4주만 쉬고 나와요. 그 뼈가 삐그덕거릴 때 아마 선생님 너무 잘 아실 네, 거예요. 그랬죠. 그런 시절이었고 이제 저는 제가 전임 의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교 교수의 여자 자리라고는 정말 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전문 클리닉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길을 밟아왔고 기능을 공부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는데 누구도 저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이 너가 왜 그러니, 왜 이런 교수의 길을 걷던 너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믿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장애 제의해내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행히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도 운빨이 나오죠. 이제 회사가 그것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20년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누군가의 도움, 홍익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단어 중 하나가 네. 누군가의 도움. 우리 애들이 이름이 성우 영우인데 네. 돌림자가 아니라 그 우가 도울 우.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아, 네. 그게 저는 종교는 없어요. 신의 은총일 수도 있고 네네. 나와 인연을 맺은 동료일 수도 있고 뭐 누구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부부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고 지금 이런 그러니까 시기가 올 때까지 누군가가 저희를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걸 헤쳐나오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일은 저처럼 어떤 신념을 가진 뭔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네.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을 교육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약간 학원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학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친구들을 10명이나 20명 정도를 모아서 저희 벌써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요 네네. 무료 강의 해준다는 선생님들 많아요. 홍익걸 씨 있고요. 네. 한평 선생님은 그 체력 관련된 강의, 그다음에 저도 있고 명성군 선생님 네. 무료 강의 해주실 수 있죠. 저는 무료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잠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요 화면 바로 전에 제임스 딘님이 홍 박사님이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올렸어요. 난 저게 뭔 말인가 지금 계속 아니,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보니까 다시 나왔네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죠? 아 운빨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런 말 쓰지 홍익걸 씨의 말래요. 문제가 저런 거예요. 왜요? 운빨이라는 말이 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그 내 안에는 운빨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열스터는 우아해야 된다. 늘 우아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옷도 우아하게 입어야 되고 말투도 우아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운빨이란 표현보다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정도. 아니 운빨이 혹은- 얼마나 짝짝 붙습니까? 혹은 행운이라고 좋은 말이에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익걸 씨가 저런 말을 못 쓰게 하니까 홍익걸 씨보다 제가 조회수가 더 많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운빨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조소관 용어는 아닌데. 이런 거잖아. 그죠? 제가 운이 좋아서 이런 거 다가 운빨이에요.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외모와는 좀 다르게 약간 거칠어 보이는 그 일반적인 연애를 하니까 또 재미도 있고 좋은데요. 왜냐면 오늘 명승건 선생님의 이 방송을 제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즐겁게 해드려야 최다 되잖아요. 조회수 꽤나 네. 구독자 50명이 넘어. 아니 근데 56명. 씨가 운빨 이런 말 못 쓰게 하면 그죠.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운빨이라는 단어를 지금 몇 번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저 홍익걸 박사님 겸손하신 것 때문에 같아요. 운빨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겸손하시니까 그 운빨 뭐 그렇게 말씀하 뭐 하시는 것도 근데 그 겸손한 것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걸 이제 운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운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필연적으로 조건들이 좀 갖춰졌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박세 씨 네. 잡법으로 돌아갈까요? 잡벅 또 제임스 딘 잡벅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거 올라올 거예요. 너무 운빨에서 잡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 짝짝 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스한테도 빡세란 말 쓰면 안 돼요. 빡세라는 단어가 너무 빡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민호야 이렇게 하세요. 민호? 빡세 되게 민호. 좋아. 근데 민호야 그러면요. 네. 아무도 민호 씨한테 관심 안 가지면 안 맞아요. 되죠. 어차피 관심 안 가져요 네.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빡세나 저나 지 작가님 관심 가지면 안 돼요. 네. 오직 게스트는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이니까. 근데 맞습니다. 중간에 갑자기 홍 박사님이 좀 계속 또 사람들이 또 신경을 많이 쓰네. 제임스 딘. 또 제임스 딘 자뻑 이런 말을 물음표를 또. 아니요, 제가 이제 운빨이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제 제가 엄청 아끼는 우리 직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많잖아요. 네. 그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성공한 사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한 분야에서 눈치 보시지 말고 막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자기의 방송에. 어떤 뜻을 이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성공의 70%가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말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이나 이런 게 합쳐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죠. 예. 운이 70%고, 네. 그 다음에 기가?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이 30%다. 실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건 좀 오만한 분이고 운구기일이라고 하죠. 운구기일. 야, 운이 그렇군요. 9개. 우리 지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의. 저는 뭐 실패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네, 별로 그렇게. 그러면 운이 빵이네요? 운이 별로 안 좋았다고 봐야죠. 기는 10인데. 지 작가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아유, 야. 비관적인데. 아니, 원래 비관적이죠. 저거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비관적이죠. 저, 아니죠. 지 작가님이 더 성공하셔야지 이번에 홍해걸 씨 인터뷰한 책이 네, 그걸로 어떻게 해보려고 잘 제 얘기를 거잖아요. 그걸로 제 얘기를 한번 근데 해보려고. 너무 그거에 네.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거에서 또 실패하면 더 큰일 나요. 아,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세요. 자, 뭐 그냥 청타 친다. 네. 아, 네. 한 5세. 에이, 옷에 더 나가야지. 좀 더 나가야 되나? 그래, 10세. 10세 합시다. 10세 발음이 죠. 좀 이상하지만 네. 10세. 또 저기 제임스 딘님이 또 10세 이런 것도 이렇게 한다. 10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10세.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또 그런 뭐 회계나 이런 뭐 숫자 같은 걸 잘 뭐 좀 약하실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신다면서 이런 거 회계장부 보면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예. 오, 그래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시는. 네. 저는 가계부도 이런 말 막 해도 될까요? 가계부도 100원 아, 단위 이제 하신다고. 잠깐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예수도 박사님한테 제가 경고를 내리겠습니다. 경고. 앞으로 이런 말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세요. 있는 것들이 그리고 홍 박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저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저 회계 영재예요. 그러니까 회계 엄청 잠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 당연히 잘 수학을 엄청 했겠죠. 좋아하셨다고. 예, 근데 회계 영재인데 특히 수학을 잘하셨나요? 예, 수학도 잘했고요. 어. 물리는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경고. 2개월 고3 올라갈 때 아버지가 경북대 의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 붙들려 있다가는 자유가 없을 것 같아서 서울로 가야 서울로 가야 되겠다. 되겠다라고 하고 2개월 동안 하루에 그때는 괴력을 발휘해서 16시간 공부했더니 어. 고3 3월 달에 아이템플 전국 모의고사에 뭐 여자 1등을 한다고. 와, 그때 아이템플이라고 있었어요. 맞아. 네. 와, 우리 옛날. 아이템플 1등 했었어. 네. 저는 한 모의고사 번도 같은 건가요? 예, 모의고사, 아이템플 전국 모의고사. 그러니까 2달 공부했더니 전국 아이템플 모의고사 여자 1등을 와. 하고 그러니까 여자 1등이 과목이 아니고 전체예요? 전체에서. 우와. 네, 그리고 물리는 고3 때 그냥 시험 볼 때마다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몇 개의 이게 그 공식만 외우면은 늘 만점이 나오고.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열받죠? 네, 네. 우리 시청자들 굉장히 네, 열받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슥슥 보면 그냥 들어왔고 만점. 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저축왕이라 결혼 신혼 때부터 가계부를 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신혼 때는 10원 단위로. 10원 단위. 그 다음에 10년쯤 흐른 다음에는 100원 단위로. 100원 단위로. 또 20년쯤 될 때는 1000원 단위로. 예, 요즘은 10,000원 단위로 지금 가계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홍익글 씨가 워낙 돈 푼수를 모르고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가게를 시키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다 보니 이제 회사에 저는 너무 괴로운 게요. 예, 또 이렇게 숫자는 도표를 탁 보면은 그냥 외워지거든요. 이렇게 진짜 와, 그쪽으로 게임. 근데 제임스 딘님 좀 겸손합시다. 굉장히 눈치 야, 이거 재밌네. 눈치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아이, 저는 재밌네.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나오니까 너무 미안한데 전 벼락치기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한 4, 5일 중학교 때는 3, 4일 공부하면 전교 1등이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4, 5일 공부하면은 전교 1등을 하니까 네네. 저는 늘 시험 날짜를 잘못 알아서 벼락치기를 못하는 아. 불안한 아이고.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재수 안 하고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왔죠. 이야, 네. 대단하시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저의 장점은 이제 저는 옛날 공부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 한병 선생님이 저한테 막 옛날 속상해하는 게 본인은 마산에서 바다에 발도 안 담그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돌에다 새겨서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다 외우는데 저 하나도 기억 못해요. 왜냐면 그때만 벼락치기로 해서 네, 사진 찍듯이 교과서를 눈에 이렇게 빡 발라놨다가 촬영하는 사진기처럼 탁탁탁탁 하고 시험 문제 다 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랑 예수도 박사님 약간 비슷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전국 등 뭐 전교 등 이런 거는 못 해봤는데 예. 저도 비슷하게 벼락치기로 저는 시험 기간에 거의 2시간, 3시간 자요. 오후에 한 2,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자고 한 5시부터 옛날에 우리 교복 입었을 때 까만 교복 입고 그냥 교복 입고 그냥 함서해갖고 자면 안 돼. 자면 날아갈까봐. 머릿속에 한 상태에서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잊어버려요. 저도 비슷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런 게 단점이 되는 게 옛날 우리 그 지리라든가 아니면 지구과학 뭐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 왜냐면 벼락치기에서 벼락치기에서. 돌에다 이거- 팍팍 새겨야 되는데 사진만 찍고 날라갔죠.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요. 그게 있어요. 이게 머리를 이제 대가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물은 대가리라고 생선. 대가리라고 대가리라는 게 원래 동물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라고 하죠. 공부 이제 그 물 코팅 돌대가리라는 게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뭐야, 또. 머리가 물로 코팅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식이 딱 들어오면 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한 번만 들어와. 그럼 도르를 싹 다 갖고 안 빠져나가. 그게 제일 좋아요. 물 코팅 돌대가리.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돌 코팅 물대가리. 돌로 코팅이 돼갖고 잘 안 들어와 지식이. 그게 좋아. 근데 힘들게 들어왔는데 확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죠.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생각이 났네. 그러면 지 작가님 지금 괴로워하시거든요. 질문 하나 했는데 우리 둘이서 그럼 제가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회계에 밝은 이유는 네. 이제 대단하시네. 제가 회계 미안해요. 회계 영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 이 가계부를 썼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엑셀 파일에 오면 저는 왜 틀린 것만 보일까? 딱딱 보이는구나 그냥. 틀린 틀린 점도 것만 수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 매출이 되면서 한 번도 은행의 도움을 받지 어이구. 않고 대출이 없었던 이유는 들고 남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숫자에 대한 감각과 네, 네. 오랜 세월 가계부로 다져진 아, 저의 훌륭하십니다. 습관. 네. 대단해. 이번에 또 그 좋은 일이 있었으니 매출이 더 올라가겠네요.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자랑 같지만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이 비욘디 그 전에 몸누리 마음누리로 네. 몸누리 마음누리. 6억의 빚을 지고 6억 빚. 네. 그거 너무 자주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제임스 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그리고 몸누리만. 사실은 이 비욘디가 이제 남편이 만든 지가 이제 10년 네, 네. 되어 가는데 아시죠? 지금도 들고 남이 맞지 않고 아, 네. 아니 괜찮아. 들고 남이 맞지 않고 남편은 옛날에도 이제 어떤 방송 프로그램 아틀라스라는 거 만들면요. 본인이 편당 4천 얼마죠? 편당 1억 7천 주고 만들어서 방송국에 4,500에 해서 편당 1억 7천 주고 만들어서 4천원에 납품. 네. 또 제임스 4,500에 딘 그런 얘기는 또 왜 해? 뭐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아니 중간에 올라오겠다고. 그러니까 몸들이 예. 마음누리가 있었고 아틀라스가 있었고 몸누리 망했어요. 제임스 딘 몸누리 망했어요. 몸누리 마음누리.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마음누리는 가져가셨어요. 아, 그게 정신건강학과랑 가정학과랑 같이 한 거구나. 그러니까 몸누리는 신체, 예. 마음은 마음인데 아틀라스 망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홍 박사님이 하면 망하는군요.
그럼 이 비욘디도 조금 불안한데 이거 이거. 잘 되고 있잖아요. 비욘디도 지금 아니요. 마이너스 아닙니까 혹시?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아니 비욘디는요 남편이 이런 거예요. 여기 우리 영덕 PT가 살림을 사는데 한 1년 전이니까 아이오가 맞을 듯 하는데 아이오 인풋 아웃풋이 맞을 맞다 텐데 하면 또 딴 데. 많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모셔요. 또 맞을 듯 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을 다 접고 마음을 접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도 받고 또 계속 잘 되고 인재가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 계시.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비욘디를 지원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요즘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돈만 벌고 먼 미래에 교육을 하겠다, 먼 미래에 인재를 키우겠다. 먼 미래에 누군들 꿈꾸고 말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 몸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비욘디를 보면서 사실은 비욘디는 희귀 질환도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어떤 데 가서도 듣지 못하는 어떻게 교수님한테 그 한 질환에 대해서 그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1시간씩 그렇죠. 강의를 듣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장을 열어놓은 비욘디를 저희 회사가 후원하는 걸 예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속상했던 적이 많아요. 이 남자가 도대체 왜 돈 벌 생각이 없나? 왜 경제관념이 없나? 근데 이제는 남편을 그런 면에서는 좀 존경해요. 근데 아내로서는 좀 힘들어요. 뭐 지금 그 제임스 딘님 홍예걸은 똥손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여예수더 박사님은 가시방석이에요. 마이너스의 손이고 홍예걸 박사님은 마이너스의 손이네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비욘디에도 저의 운을 이렇게 넣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자주 오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딱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를 자꾸 코너 맡으라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또 올라가기 시작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막 투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너무 좋은 게 사실은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이 그 본인 병원 운영하는 것도 힘드신데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건 정말 그건 대단한 희생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그 비용을 받지 않고 나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지만 이 비욘디가 오랫동안 가려면 사실은 저희는 그렇죠.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페이백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통비라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남편이 함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조론이라기보다 이 남자하고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왜 해요? 또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여기는 솔직해야 되니까 남편이 몸놀이 마음들이 그러고 아틀라스 그러고 또 일단 밑벌 깔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구나. 술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저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는 정말 갱년기하고 이게 겹치면서 내가 이 남자하고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어요. 그게 한 2, 3년 됐죠. 그런데 이런 고비를 많이 넘기면서 그래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고 잘 되고 이런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거 결혼하자고요? 왜 그러세요? 근데 뒤에 흥이 붙었어. 홍이 아니고. 결혼합시다. 흥. 이 말은 약간 삐졌다는 얘기죠. 홍 박사님. 이제 결혼합시다. 흥. 이터날님이 남편이 잘 되고 계신데 왜 또? 아니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큰 갈등을 겪었어요. 큰 갈등을 겪고 뭐 여에스터가 번 돈 홍해글이 다 쓰네 뭐 이런 말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저도 느낀 건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은 이 비욘디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게 결국은 좋은 거라는 걸 제가 깨닫고 내가 어디 예를 들어 대구 코로나가 이제 심했을 때 저는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저는 우리 선배의 얘기를 들었죠. 가서 민폐 끼칠 거면 가지 마라. 제가 천식 있는데 이런 걸 쓰고 가서 두푸노치도 일 못하고 폰만 잡다가 다른 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보다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네. 그게 비욘드를 통해서 이런 힘든 코로나 시기 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방송을 해주는 게 정말 미래에 뭐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겠다보다 더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돌을 닦았더니 네.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도 닦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요. 명승권 쌤하고 지작가님하고 빡쌤이 만난 다음에 주 3회 술자리.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 3회 술자리. 그다음 3차 기본. 그럼 그다음에 우리랑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나머지 누구랑 또 만나는 거지? 누구죠? 아니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예. 아니 저희 함 들어올 때 왔던 의사 쌤 두 분하고 네.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왔는데 명승근 쌤하고 지 작가님 그 두 분도 모르는데 다 불러 모았어. 우리 집에서 드신 거예요? 우리 집에. 그리고 제가 그 얘기할게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새벽 2시 넘게까지 있었는데요. 근데 집에서 와인을 주면 명승근 쌤 와인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맥주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맥주가 그 카스 맥주 이게 캔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손상돼 있어 네. 안에 나쁜 성분이 있을까봐 제가요 편의점 갔다 오겠다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기 앉아 있는 남자들 저기 5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해요. 저기 명승원 아니 선생님 제가 나또 선배님 제가 선배님 또 아주 하고 다시 앉고요. 아니야 일어났었어 계속 일어나 있었어. 지작가님도 머리 안 하고 새벽 2시에 네, 남편도요. 아유, 이 형들 진짜. 통통한 내가 갖게 하다가 앉고 아니 저기 우리 양진현 선생님, 양치과 선생님도 아니 요즘도 이런 분들이 네,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카드를 주섬주섬해서 간다고 했더니 명승고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뭐라고 선생님 그랬더라? 가시면요 피초가 있어요. 그 형은 진짜 그래도 이 싼 걸로 아니 해서 제가 근데 그렇게 아니 시키죠.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요. 카스가 좋다. 그래서 카스가 좋다. 그리고 근데- 테라도 있으면 사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내가. 저는 태어나서 테라라는 맥주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가서 캔 몇 개 사오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피처를 사오래. 그러면서 안주는 하면 됐습니다. 제가 이미 안주 다 깔아놨거든요. 멜론에 오렌지에 다크 초콜릿에 땅콩에 다 깔아놨고 고추장까지 다 깔아놨는데 한다는 얘기가 오징어 종류로. 그래서 아주 피곤한 쪽에 제가 아니 내가 사달라는 얘기 아니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길래 제가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근데 그 허문 집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절대 못하는 아니 사람이 술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없는 웬 맥주를 피처로 제가 보세요 제 손목 굵기 제가 이 굵기로 그래가지고요 제가 편의점에 갔어요. 네. 편의점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계산하는 분한테 무슨 배려 안 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배려 여유가 없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테라피츠 네. 그걸 사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네. 문을 열고 이렇게 손목이 아픈데 꺼내고 또 꺼내고 바구니 들 힘이 없었어. 계산기에 올려놓고 또 가서 캔 하고 또 쌤한테 골고루 오징어를 주려.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사오셨더라고 다양하게. 그럼요 종류별로 이야. 뭐 불고기만 무슨 맛 그러니까 무슨 맛 와, 그랬잖아. 그걸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새벽 2시 반에 거의 한 2시 다 아, 됐죠. 2시? 아니, 1시 반인가? 1시 반? 응. 그래서 그걸 사서 오니까 오늘 방송 진짜 불편하네요. 진짜 우리 둘이 완전 자불안성. 그러니까 우리 자불안성인데 아니 진짜 우리. 계산해 주시는 분이요 제 손목 쳐다보더니 안 됐는지 이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시려고요 했는데 제가 더 창피한 건 그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저희 만났어요, 누구를? 위층에 어떤 그 남성 주민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다. 저 홍해거리가 새벽 2시에 술 심부름 시키는 술심을. 아내를 아내를 저 술 심부름을 시키면서 도우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와중에 마스크 끼고요. 그분한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않는데요. 오늘은 후배 선생님들이 오셔서 제가 특별히 하는 겁니다. 이 말까지 하고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정보에 약간 혼란이 서로 이제 착각이나 이런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를 빼먹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괜찮다고 쌤하고 같이 가면 큰일 난다. 불륜으로 그렇지 그 갑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맞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늦은 1시 12시에 내가 왜 남자하고 어떤 남자가 아무리 마스크를 그 여박사님이 써도 알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알아보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명승문 가끔. 쌤하고 예. 제가 편의점을 갔어요. 게다가 술을 사.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홍 박사님만 난처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예.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미연에 방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속으로는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잘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했죠 저는. 아, 이거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거. 아니 저- 박스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제가 그때는 딱 박스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박스가 빠졌었구나. 박스가 오면 친구는 아니 좋아합니다. 무조건 박스에 갑니다. 예. 박스가 오면 젊은 남자하고 같이 이거 왜? 아니요 혼자 갑니다. 혼자 무조건 혼자 갑니다. 네 맞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때. 지 작가님 네.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지 작가님도 계셨는데 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죠. 지 작가님은요. 형님은 무슨 얘기 하셨죠? 좀 곤란한 상황에서 겨울이만 계속 돌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약간 좀 딴청을 피운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은 좀 요즘 좀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아가지고 며칠 전 일을 기억을 못합니다. 좀 더 우리가 힘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묵비권 행사요. 예, 예. 근데 제가 명승건 쌤 네. 아내한테 사랑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다음 주제로 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시죠. 네. 죄송합니다, 박사님. 이게 왜냐면 근데 질문을 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셨거든요. 질문 못했. 지금 체크한 거 한 3개밖에 없어 지금. 근데 질문 하나 30초 하면 한 30분의 분량이 나오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여 박사님 2편을 나중에 한번 다 해야 되겠다. 2편을. 재밌네. 아니 벌써 지금 1시간 30분 지났어요. 명승건 쌤, 예. 홍해걸 씨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훨씬 더 그러네, 엄청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승호 작가님 솔직히 홍해걸 씨 인터뷰보다 제 인터뷰가 좀 더 책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는 중간에 한 번 정도 한 쉬는 2, 시간 3주 후에 두 분 특집으로 동시에 같이 해도 재밌을 것 안 같아요. 돼요. 안 돼요, 저 그러면?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막 서로 말 못한다. 아니요, 그건 제가 제외해드릴게요. 제가 더 말을 많이 해버리면 돼. 아 그래요? 제가 말 그럼 많잖아요. 방송이 어디로 가요? 아유, 재밌어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막 손으로 그렇게 해도 돼요. 유튜브잖아요. 네, 그렇게 갑시다. 네. 질문. 네. 네. 제 정신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지 질문을? 작가님 봐요 명쌤 왜요? 저거 그 쿵마마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랑받기 싫으면 여기 얘기해야지. 맞아요. 박세 씨, 네네네. 사랑받는 네. 남편이 되려면요. 예, 알려주십시오. 그 남자친구가 메모. 되려면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자가 예? 제가 갈게요 해도 그럼요. 끝까지 그럼 당연하죠. 끝까지 내가 가겠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끝까지. 제가 그날 저녁에 2시 반에 왜 방에 들어갔는지 알아요? 아니 저기 멀쩡한 남자 5이서 한 미염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아유 관절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약간 자유로워요. 저는 변명을 했잖아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돼. 사람들 알아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빠져나갔고 지승호 작가님은 조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요. 지승호 작가님은요. 그리고 홍 박사님도 아니. 근데 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래갖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는.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 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벽에 명승문 쌤도 아니고 지승호 작가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홍해걸 씨가요. 와인 확 부어가지고 착색돼서 안 지워져요. 그제요? 벽에요. 진짜요? 월요일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왜 하셨대요? 같이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아, 그랬나요? 같이 있을 때 와인잔 쏟고. 그건 쏟은 거고 난 벽에 확.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몰랐는데. 벽다 착색됐어요. 큰일 났네. 아무튼 최선님께서 여울 홍해걸 박사님 부부 동반해 주세요. 저거 한 번은 꼭 한 달 이내에 한 번 하도록 하죠. 뭐. 네, 저 5명이 누구냐고요? 그 중에 2명은 여기 있고요. 홍해걸 씨하고요. 함 들어올 때 저희 홍해걸 씨하고 결혼할 때 함 들어올 때 왔던 2명의 서울의 후배 선생님. 후배. 자, 죄송해요. 지 작가님 질문할 기회를 네, 아직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죄송한데 지금 6시 36분이거든요. 앞으로 한 10분 안에 좀 정리해야 끝내야 돼요. 되죠. 그래서 네. 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요거는 1편으로 하고 2편 또 이제 조만간 좀 네, 했으면 네. 좋겠어요. 아직도 질문이 한 그리고 50개 근데- 남아갖고. 예. 네네. 영양제 얘기를 예. 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예, 하시죠. 영양제. 네. 근데 한두 개만. 뭐 의대 교육 과정에서 영양학 커리큘럼이 부실하다 뭐 이런 뭐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의대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서울의대에서는 4학년 때 딱 일주일 영양학 강의가 있어요. 네. 게다가 1학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자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학과 진료를 해보면서 환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얼마 전에 그 예일 의대던가 굉장히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영양학을 모르는 건 환자에 대해서 그건 너무나 잘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환자분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네. 당뇨 환자분이 오시죠. 선생님, 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 영양학 전공하신 분에게로 의뢰하겠습니다. 네. 여건상 대학병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영양학 따로, 의학 따로, 약학 따로, 네. 간학 따로예요. 근데 저는 의사나 간호사나 약학을 하시는 분들이 영양을 알아야 되고 영양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임상을 알아야 돼요. 요즘은 뭐 여러 분야에서 유행함이라고 하지만 의사가 환자의 전체를 모르면 사실은 해결해 줄 수 네, 없는 그렇죠. 부분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에 반드시 영양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론이 아닌 붙였어. 그래서 요즘 어떤 의과대학에서는 네. 환자분의 어떤 질병 하나를 두고 여러 분야에서 접근하는 교육을 시도하는 의과대학도 네. 많이 생겼어요. 저는 영양학을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제가 30대 중반까지는 환자분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공부를 따로 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제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공부한 기능의학 중에서 네. 중요한 분야가 영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건강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의학에서 하는 이 영양학 분야가 저는 의과대학의 한 과로 뿌리내리기를 원하고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네. 제 후배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 영양과 관련된 기능의학 부분을 의과대학의 하나의 과로 만들어준다면 저는 정말 적극 지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영양을 배워야 돼요. 저희 때는 정말 1학점밖에 없어서 네.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그 1학점 수업 들을 때 저는 기억이 없어요.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지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4년 비타민과 관련한 영양 관련한 거는 뭐 생화학에서 조금 뭐 구조 좀 배우고 맞아요. 이랬던 기억에는 없죠. 모르는 분이 왜 자꾸 얘기하세요? 비타민에 대해서. 근데 4학년 때 저기 땡땡이 치신 거. 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린 이유도 오늘 이제 게스트가 여에스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아주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일본 아, 브리핑. 괜찮아요. 예. 시간 재겠습니다. 사실 그 여에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가장 기본이 바로 계속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에스 선생님이 이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특히 사업까지 하게 된 배경에 기능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전에 몸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능의학, 대체의학 이런 부분은 여전히 근거 중심 의학에서는 조금 벗어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막 허리에 바람이 뒤로 들어간다는 등 이렇게 호소하는 별의별 증상 호소하는데 현실적으로 있고 현대의학에서 그 질병이 무엇인지 진단하지 못하는 지금 그 한계점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질병 진단검사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기능의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기전을 갖고 질병을 해석하고 치료까지 또 결국에는 그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바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 그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능의학이든 어떤 의학이든 간에 새로운 의학이든지 저는 그 취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거조차도 우리는 근거 중심 의학에 기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는 내 환자의 외래 환자 경험이라든가 내가 이걸 먹어보고 좋아졌던가 이걸 근거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경험이고요. 분명히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들이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얘기했던 거고요. 그 내용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지금 스테디셀러 1쇄 일세 아직 3,000부 완전히 다 다 못 나가지 걸린 않은, 거 예. 그거 좀 꼭 좀 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뭐 추가를 한다면 너무 길어져서 이걸로 좀 아니에요. 좀 저는 저기 해야 되겠네. 명승건 선생님의 그런 의학적인 신념 제가 너무너무 존중하고 사실은 이제 명승건 선생님을 저희 뷰연디에 모신 이유가 저희도 중심을 잡아야 하고 객관적인 걸 추구해야 되고
특히나 그 근거 중심으로 하는 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 비타민 C만 해도 몸에 좋다는 썰은 많았는데 네. 50년, 1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제대로 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정말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도 그런 근거 중심이나 논문을 그 백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했을 때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걸로 우리 명승건 선생님이 비욘드에서 이제 이런 분야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게 선생님 며칠 전에 그 멜라토닌의 통증 감소 효과에 대한 논문 네. 메타 분석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 보인다는 그 말은 선생님이 그런 메타 분석에 있어서 그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논문으로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생님한테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의 영양과 관련된 로우 데이터의 논문들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요.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건 비타민이 100I요. 어떤 건 비타민이 1000I요. 제품도 다 달라. 네. 그런 논문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봐야 결론이 안 나오니 각각 디자인이 잘 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분석을 그렇죠. 받는다면 사실은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과학을 향해서 가야 하고 최근에 이제 오늘도 뭐 크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크릴 제품을 가지고 있지만 크릴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PPL을 할 때 너무 과장되게 보였던 게 이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저희가 이제 SS에서 얘기했지만 크릴보다는 오메가3가 더 중요하다. 정말 먹지 못하는 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고 그 다음에 나가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누구는 뭐 골프를 좋아하고 누구는 등산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정말 비타민 D나 중요한 오메가3가 있는데 그걸 크릴로 대신할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짚어주는 게 비욘드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그 중심을 많이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뭐 작년 딱 1년 전에 홍해걸 박사님 정말 처음으로 1대1로 그 KBS 아침마당에서 생방송에서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생각 좀 다르고요. 당연히 여에스더 박사님과 저의 생각도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건 너무나 극과극으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또 제 생각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에스더 박사님이나 홍해걸 박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발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건강식품도 아닌 이상한 것들로 국민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정말 불필요한데 비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30초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우리 의학 지식은요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더 나은 연구 방법에 의해서 이전 연구랑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전에 하버드에서 그 음식 피라미드 중에 사이드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멀티바이타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최근 6, 7년 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피라밋이 아니고 플레이트라고 해서 접시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의 단백질과 뭐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 그거 외에 옆에 있었던 지금 현재 비타민이 안타깝게도 영양제가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면 홈페이지에는 이전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거나 영양제가 완전히 필요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애매한 입장을 사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최근 15년 정도 상간에 비타민이나 항산화 영양제 그다음에 뭐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최근 추세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홍 박사님 그리고 여에스더 박사님도 분명히 이
상황 트렌드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네. 많이 보고 또 선생님하고 네, 이야기 그렇죠. 나누는 걸로. 그리고 제 생각, 제 주장도 계속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로 아까 멜라토닌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수면 장애나 아니면 그 불면과 관련해서 현재 좀 쓰이고 있는데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30편 임상시험 종합해 보니까 5편의 연구에서 만성 통증을 조금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약간 조심스럽게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효과 있다고 했지만 4편, 5편에 아직도 여전히 임상시험이 조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효과가 크다고 나오면 우리가 효과를 나오면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조금 가능성이 제기된 단계다. 또 이걸 갖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어쨌든 저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왜곡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정도로 제 주장을 약간 반박이면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이 지작가님이요. 내가 인터뷰하는데 이 둘이 왜 아니요. 이렇게 근데 저기 옥터볼님이 과일 야채로 영양제를 대체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 박사님 책에 보면 뭐 사과나 이런 것도 옛날 사과하고 지금 철분 함유량이 뭐 다르다. 뭐 이렇게 옛날 음식이 좀 뭐 이렇게 어머 지작가님 네. 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열심히 원래 인터뷰 하시면서 항상 이 책에 나와 그 있는 해당 네, 그 책에 나와 게스트의 있어요. 쓴 네. 책이나 출연 그런 걸 대부분 다 밤새서 보고 오세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지쳐 있어요 항상 얼굴이.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가 네. 정말 과일과 채소가 몸에 좋다는 네네, 거, 특히 그쵸.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건 변하지 않죠. 네네. 근데 얘기한 것처럼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해도 심해지고 우리가 비료 같은 것들을 쓰면서 이제 네. 미국의 그 유기농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같은 땅에서 나는 사과의 철분을 예를 들면 5, 60년 전에 비해서 그 한 24분의 1로 줄었다. 뭐 영국 농무부나 미국 농무부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근데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면 저는 네네. 예를 들면 음식도 잘 먹고 하루에 과일과 채소를 한 4-5접시, 그러니까 작은 나물 접시 먹을 수 있는 분은 영양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네. 못 먹는 사람 안에서 와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 6시 50분이니까 저기 2편 어때요? 여 박사님 2편 네, 나중에 계속 해야 되겠네. 지금 저희가 지금 나오기로 하신 분이 지금 다음 주가 좀 비었고요. 그 다음 주는 그 만화가 비타민 만화가 비타민 만화가 이름이 비타민이에요. 희한하게 성인 만화 그리는 성인 만화 그리는 비타민 C라고 있어요. 멜랑콜리 다다음 주에 멜랑콜리라는 만화 그린 친구인데 다다음 주인데 아예 2편을 다음 주가 비었죠 우리가. 네, 너무 다음 주 혹시 독특하다. 가능하신가요? 다음 주 스케줄 한번 스케줄 볼게요. 보고 네. 날짜는 좀 조정을 할게요. 이름은 비타민인데 멜랑콜리. 라는 작품 활력을 주는 비타민인데 멜랑콜리. 근데 그 만화를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내용이 약간 성인용이죠. 성인 아마 그림 보시면 알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그렇죠. 네. 유명한 만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만화. 성인 만화.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홍보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거 보고 배워야 예, 되는 지금 50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근데 질문 중요한 게 많으시고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2편 특집 어떨까 예, 생각합니다. 그럼 스케줄 보고 바로 답변 드리는데 지작가님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 지작가님 궁금한 거 몇 개 묻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핵심에 좀 다가갈 수 있는 방금 이런 질문. 근데 그걸 이제 좋겠다. 다음 주에는 네네. 제가 조금 입을 조금 우리 저기 셔터 마우스 하고. 조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아니 주시면 근데 더 저는 명 많은 대화를 할수 박사님이 있다. 말을 안 하면 재미없어요. 귀가 더 심하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제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중간에 재미있게는 아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겼어요. 네. 가는데 제 책은 안 갖고 오고 자기 책은 아니 이 두 책이 너무 이 제목부터가 그러니까요. 상반되는 상반되죠. 요두 책을 근데 그냥 일스24 읽어보시면 인터뷰를 좋겠어요. 하실 때 그 영양제에 대해서 좀 약간 편견을 가진 의사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나 또 제가 아시는 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아 그건 잘 아시는 분 명승 얘기인 것 선생님도 같아요. 오늘 이제 제 앞에서 제 얘기를 한 것처럼 네네. 저는 실제로 그 서울대 교수님, 죄송해요 스승님들, 그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서 영양제들 정말 싫어하고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건 저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제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편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픈 사람 있죠. 아유, 그 얘기는 우리 다음 다음에 2편 때 명수 하죠. 선생님 없을 때 막 저희 둘이서 막 얘기하면 되죠. 네네. 그럼 뭐 저 빼고 네? 2편을 찍으시려고요? 아니요, 이거는 같이 찍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두 책을 제수 콜라보로 보면 판매하면 안 되는데. 판매량이 대박날 것 책이랑 같아요. 제 책을 콜라보로 판매하래요. 아 좋아. 아 그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생각인데요. 근데 흥미롭네요. 아니 이 두 권을 다 읽어보고 그 완전 반대되는 네. 의견. 두 분이 맨날 북콘서트 하시고.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판권을 사가시고 여기서 내시죠 뭐. 그러면 지 작가님이 저기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왜냐하면 여러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와 그럼 엄청난 이 디스커션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파는 제가 그려야 네, 되는 걸로. 저는요. 거기서 하나 박스 또 씨한테는 뭘 이거 하나. 읽고 오라는 얘기 안 할게요. 아, 예. 저에 대해서 예예. 이제 많이 알고 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0회 지승 명수군의 박스 인터뷰쇼 특별히 그 여의수도 박사님 나오시는데 어우 시간이 75년까지. 지나가는 네. 이렇게 금방 지나간지 진짜 몰랐어요. 그죠? 그 코이로시아고 할때 시간이. 지겨우셨죠? 아니요. 그때도 재밌었어요. 그때는 재밌었는데 시간 지나가는지는 알았어. 제가 예쁘니까.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재밌는데 시간 지나가는지 몰랐어. 아니 제가 그때가 더니까 다들 아, 근데 굉장히 진지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진지하면 재밌나요? 네. 안 해서. 아니요,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근데 좀 너무 아쉬워요. 아직도 우리 지 작가님이 준비한 게 한 20개 이상, 25개 못했어, 준비했는데 질문을. 빨간색 지우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안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개 하는데 다음 주에 꼭 시간 만들어갖고 네. 다시 우리가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늘 지승호 명수군의 박스 인터뷰쇼 10회를 빛내주신 여의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승호 명수군의 박스 인터뷰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식탐의 제왕님, 플랜트 이스터널님, 금문신님, 초코코님, 오프더볼님, 식탐의 제왕님, 금문신님, 왜 두 분이나 반복했냐? 금무신님은 대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금무신 대장님. 네, 딸기팔공님, 딸기팔공님. 이취금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2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